자, 북한 핵 관련된 얘기가 지금 계속 그 뉴스에 뜨고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처럼 막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자, 뭔 얘기인지 자료를 보고, 다른 데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왜 우리한테서만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21일에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 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 폭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험 결과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의 모든 전술 기술 적재원과 항행 기술 적지표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치명적인 타격 능력을 완벽하게 확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제 속보를 알려드려야 될 게,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북한이 전략 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날 몇 발 쐈는지 아시나요? 파악이 안 되죠. 네? 2발인가? 네. 사람들은 다 2발로 알려졌는데 4발이랍니다. 헐. 그러니까 그때부터 틀린 거예요. 이게 이 숫자도 못 센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당시에 오늘 이제 어저께 국방장관이 확인해 줬어요. 몇 발 쏜 것 같아? 4발 쏜 것 같은데. 이거 저기 국회에 나가서 한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종석 국방장관이 4발의 순항 미사일을 쏜 것 같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물어본 거거든요. 몇 발 쐈냐고. 그랬더니 23일 날 4발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뭐 정확한 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4발인 거 탐지했냐라고 물어보니까 1차로 4발로 분석을 했는데 더 정밀하게 한미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건 미국에서는 언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의가 뭐냐면 얘네들이 미사일을 쏘든 ICBM을 쏘든 우리는 상관 안 한다. 발표와 조사는 한국 측에 전담한다는 식으로 아예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지금까지 해왔던 미국의 어떤 핵 봉쇄 조치가 전혀 소용이 없는 거거든. 못 잡는다니까, 잠수함 발사, 이 순양 전략 핵 미사일은. 근데 이걸 우린 2발 쐈다는데 4발이나 쐈다는 거예요. 북한 발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첫째, 북한은 이걸 언제 개발했을까죠? 이런 거를 개발한다라고 했으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나라나 미국의 첩보기관에 이게 나왔어야 돼요. 이러한 개발이 진행 중이다는, 어느 쯤에는 발표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미국도 우리도 깜짝같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2번째는 얘가 유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늘 보고 쏘면 돼요. 그럼 날라가 떨어지는 거거든. 얘는 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실시간 유도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쉽게 말해서 타격 지점까지 미사일의 위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일종의 GPS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북한은 공식적으로 GPS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GPS 기술을 또는 그 GPS 전파를 누가 제공하고 있느냐는 거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중국하고 러시아뿐이에요. 아니 뭐 다른 데서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줬을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북한이 할 거면. 북한이 만일 이걸 했다 그러면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여기에 대한 GPS를 제공하고 있다고 치면 이 미사일의 실체는 그쪽 기술과 그쪽 물자가 제공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인 거지. 따라서 이게 미국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대놓고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북한에 중국 미사일이 들어와 있거나 러시아 미사일이 들어와서 실전 배치됐다는 걸 확인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고, 만일 그렇게 된다고 치면 그럼 한국에도 그럼 뭐 전략 핵미사일부터 시작해갖고 뭐가 있어야지. 뭐 있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가뜩이나 뭔가 회담을 해갖고 가는데
여기에 대한 일종의 굉장히 큰 중대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북한에서도 얘네들이 이게 무슨 미사일인지를 안 밝혀요. 원래 북한이 쏘면 우리는 무슨 신형 미사일을 어떻게 발사를 했다, 뭐 말하잖아요. 어디로 날아갔다, 어느 부분에 몇 시간을 날아가서 떨어졌다는데 이번에 올해 10번을 쐈거든요. 올해만 석 달 동안 9번은 다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발표를 안 했어요. 이게 그만큼 굉장히 의미가 큰 미사일 시험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지점은 얘네들이 이 공중 폭발하고 수중 폭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핵무기가 이렇게 떨어져서 와갖고 탄착점에 떨어져서 폭발하는 것보다 공중 폭발이나 수중 폭발을 하면 그 부대 효과를 통해 갖고 살상력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땅에서 떨어지면 주변 한 30-40km 정도의 영향을 주는데 공중에서 이게 터져버리면 100km, 120km까지 전자파나 열폭풍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영향력이 극대화가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거를 바닷속에서 터뜨리잖아요. 그냥 해일이,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단순한 거리에 이 뭐 40-50km 유효 피해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한반도 뭐 제주도 앞바다에서 그 수중 핵폭탄을 터뜨렸다고 치면 한반도 3분의 2는 그냥 쓰나미에 가는 거예요, 그냥. 특히나 해안선 부분 초토화가 되겠지. 근데 이 실험을 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핵무기 탄도화의 소형화를 어느 정도 이뤄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가거나 또는 소형화돼 있는 전략 핵미사일들을 양도받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뭐 기술 개발 이전을 받아갖고 보유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다 팩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0일 날 UN 주재 대사인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만일 중국 국경에서 핵실험이 벌어진다면 무슨 일이 있겠는가. 만일 중국을 겨냥한 뒤 만일 이 중국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중국도 북한의 CVID 완전 검증한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20일 날. 이게 실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이 뭔가 낌새를 챈 거야. 지금 소형 핵폭탄 핵실험이 준비되고 있거나 또는 그에 비준한 뭐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를 먼저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철수라고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그 담당 도철수라고 하는 외무성 그 관료가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날 우리한테 핵포기 강요는 선전포고다. 어떠한 세력이든지 CVID를 적용해 보려고 한다고 하면 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라 이 핵무력 정책 법령은 언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핵무기를 배치하고 사용하는 권한이 김정은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죠. 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라 단호히 처리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1일, 23일에 아까 얘기한 공중폭파 연습, 수중폭파 연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핵 위협이 한반도 내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철수 외무성 국제국장입니다. 예. 그래서 저 얘기를 할 때 우리 언론에는 북한 얘기만 나오니까 북한 이 새끼들은 맨날 저러고 불만이야 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미국 유엔 대사가 먼저 한 거예요. 즉 미국의 매파 세력들은 북한에 있는 핵을 완전히 빼앗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인 거고 북한은 우리는 니들이 뺏을 수도 없고 만일 뺏으려고 든다면 정말 선제적인 보복, 이제 핵 선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북한을 건든다고 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든 북한을 달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달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나온 뉴스인데 아마 국내 뉴스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북한 지원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민간 남북 기금 운영법을 바꿔가지고 앞으로 북한을 지원하려고 하는 단체는 사전 등록이 필요가 없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가 모은 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의약품을 위해서 돈을 모았다. 원래 이제 기존에 있는 법안 하에서는 이런 돈들이 1년 안에 안 쓰여지면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즉 우리가 북한에 뭘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일단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걸 모아놓은 재원들을 신고를 하더라도 1년 안에 못 쓰면 들어가 버리는데 이거를 민간이 직접 그 운영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한 거예요. 이거 오늘 날짜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며칠 동안 20일부터 정신없이 미사일이 날아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쭉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간 단체들이 앞으로 북한에 이거를 지원하려고 했을 때 자유롭게 먼저 이제 업체 사전에 안 알려도 내가 돈 이만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적십자예요. 우리는 앞으로 북한에 지원을 할 거예요라고 하면 일회용품에 한해서 우유나 식량이나 의약품이나 그러니까 뭐 기계류라든지 차량류 이런 건 안 되고 일회용품에 한해서는 무제한대로 쓰고 싶은 대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법안이 바뀌고 이게 5월 1일 날부터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한 달 지나면 5월 1일 날부터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송작가 TV도 통일부에 신고만 하고 우리 평양에 있는 유튜브 방송 어디에다가 방송 장비를 안 되는구나. 식량을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지금 민간이나 지자체들이 이 북한하고 교류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폭이 확 넓어지게 되는 법이 오늘 입법 예고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 종북 아니냐는데. 종북이지. 현대 타격하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종북인 거지. 이게 괜히 간 게 아니더라고. 우리 권성동이가 괜히 일본 간 게 아니더라고. 우리 권성동이?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가. 저분 자꾸 본인 정체성이 나와. 자꾸 우리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권성동이가 일본 갈 때,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한일 위안부 문제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일본이 납치자 문제 해결하러 간다고. 근데 권성동 말고 권영세. 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깜짝이야. 일본 가서 만나고 온 것도 이 법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권성동이랑 우리 이런 사이인가 봐. 우리는 아니야. 우리 나쁜 사이야, 걔하고는. 그래서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자꾸 이렇게 한미 합동훈련 이런 걸로 털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얘기한 대로 북한이 신원미상에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쏘고 난 후로는 이게 완전히 기제가 바뀌고 있는 거고, 대북 협력 관련해가지고 남북한의 대북 지원이 5월 달부터 민간 협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국가는 준 적이 없는 거야. 민간들이 적십자가 주고, 지자체가 주고, 아니면 실향민 협회에서 주고 이러면서 그 돈을 해갖고 막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돈통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이게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민간 업체들 막 지원을 하는데, 물론 그 중에 정말 순수하게 민간 지원이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이상한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돈을 그렇지. 겁나 받아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겠죠. 있겠죠. 그럼 너 뭐 때문에 지원하니? 라고 물어보면 실은 나 CIA가 시켜서. 일본의 경산성이 시켜서 미리 계약금 넣느라고. 요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사실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 돈 저는 함부로 다 받았다가는 나중에 정말 몰랐는데 족쇄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 입장이 그거지. 이 돈을 주는 거는 나만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쉽게 말하면 북한은 이 돈을 예전에는 받으면 북한이 자존심 때문에 받은 만큼 꼭 주는 저기를 그렇죠. 해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CIA나 일본 경산선이나 이런 데 애들 돈을 받았어.
아니 이거는 예정이 돼 있는 거라니까. 아, 받기로 예정돼 예정이 돼 있는 돈이야. 제일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 뭔가를 넘겨줘야지. 한국에는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 거야. 일본하고 미국하고 중국한테만 주면 돼. 그러니까 그 주는 게 저는 그게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비용은 우리가 내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외교적인 실리는 북한하고 그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가 갖고 미국이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저는 걱정이 돼.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일단 북한도 일단 우리를 믿었어. 그래서 우리 둘이서 딱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같이 하자 이랬는데 이제는 진짜 우리 한국은 쑥 빠졌어. 그럼 저는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 모르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대신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군대가 미군이나 일본군도 북한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북한 안에 우리 저 황금평에 가라고 또 우리가 추천도 해줬잖아. 미군 기지나 일본 기지가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북한에 대한 평화적인 평화 유지와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을 말하자면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다중 군사 협력 체제가 되는 거지. 즉 우리하고도 평화협담을 맺지만 미국하고 북한 간의 일종의 안보 협약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일본하고 북한 간의 오정의 그건 협약 아니-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일본하고는 못하죠. 그러니까 일본이랑 안 하면 미국이 가고 일본군이 거의 따라 들어가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정권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중요한 게 그거지. 우리끼리 남북 우리끼리 해야 간에 돼. 직접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고. 우리 민족끼리 해야 돼요. 우리 똘똘 뭉쳐야 돼. 우리 민족이. 그래서 남북협력기금법을 급하게 만들어서 입법 예고까지 하면서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으면서 맨날 말로는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둥 무슨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둥 척살 부대를 권하겠다는 둥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외교적인 실리는 하나도 못 차지하고 나중에 한반도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일종의 이제 그 새로운 그 개방 개혁 조치를 통해 갖고 발전을 하게 되는 지정학적인 자원적인 노동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득들이 전부 다 외세한테 넘어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북한한테 우리를 왕따시키고 있다는 거야. 돈은 돈대로 퍼주면서. 이게 전 세계 왕따. 바보 같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들이 전혀 뉴스에 안 나오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가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고 한미일 회담 진행되자고 하는 얘기나 북미 간에 얘기가 없는 부분 미국이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펑펑 쏴다니는데 아무런 비난 조치 안 하고 유엔에서도 옛날처럼 무슨 북한 제재 결의안 같은 거 아예 상정 자체를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그림들이 그려져 갖고 돌아가고 있는데 한반도가 완전히 그 중심에서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대한민국이. 배제가 됐죠. 제대로 왕따 배제됐는데 외교. 중요한 건 배제됐는지도 모른다는 모질이가 대통령이라는 사실. 이렇게 통일이 돼도 이게 안 남북 돼. 간의 교류는 없고 안 되려 돼. 북한하고 외세들하고 결탁시켜주는 큰일 그런 나요. 통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돈은 우리가 다 내. 담대한 구상으로. 우리 국민이 담대하게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해요. 이런 거나 하고 있어요 지금. 무인기 100대를 만든대. 아씨. 이거 진짜 웃겨. 정말 또 세금 낭비하게 이거 생겼는데. 힐링을 하고 와서 하려고 그랬더니 꺼냈으니까 갑시다. 네, 짧게.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를 본뜬 소형 무인기 100대를 만들 계획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날개 길이는 3m를 넘지 않고 민간용 미러리스 카메라와 확대 기능이 없는 렌즈를 장착하는 등 효용성이 낮습니다. 아니 이거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그때 우리 나라의 드론 동호회가 우리 여러 번 날려보냈는데 한 번도 안 들켰는데? 라고 막 얘기했잖아. 아유 차라리 그 훌륭한 드론 동호회를 이용해. 웃긴 건 이거는 북한 본뜬 무인기 100대거든요. 근데 우리 부대에는 그거보다 훨씬 좋은 무인기가 많아요. 그럼 이걸 왜 만들겠다는 거야? 몰라. 아니 북한이 지금
북한 애들이 아유, 50년대, 60년, 70년대 포니를 끌고 다니는데, 야, 그랜저 타던 놈이, 야, 저 차 좋아 보인다. 그 폰이 만들어? 저거 100대만 만들어. 폰이를. 뭐 하시려고요? 그냥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쟤들은 폰이 있는데 우린 폰이 없잖아.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여기 진짜. 아니, 지금 우리나라 무인기 기술이. 아니 그럼 아니 기자가 후역상 의문이라고 썼네요. 네. 네, 우리나라 이 무인기 기술이 지금 미국을 추월해가지고 수직 이착륙 무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가장 빨리 완성시켜 나가고 있어요. 자, 저 북한 본뜬 무인기 100대에 얼마 배정될까요? 대당 3천이니까. 예. 네, 30억이네요. 아우 이게 뭐라고 너무 하냐면 적은데? 북한이 또다시 무인기 도발을 할 경우 대규모로 북한에 보내 심리전 수단으로 쓴다는 게 북한이 뭐가 그 심리전에 이게 진짜 두려움이 있겠어? 무섭네요. 아유. 최신형을 보내도 안 두려운데? 그거 똑같네. 와, 골 때린다. 우리 동생이 학교에서 조금 친구들한테 약간 왕따 비슷한 게 당했어. 이씨! 내가 친구들 100명. 근데 이 100명이 다 모질해. 모질한 애들 1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야, 무섭지? 아니, 이 정도 수준의 무인기는요, 이게 지발로는 뜨지도 못해갖고, 처음에 쏠 때는 날려줘야 압축 공기로 날려야 되고, 떨어질 때 낙하산 타고 떨어져야 돼요. 사실 일회용이랑 다름이 없거든. 이거 아카데미 그 과학상 이런 데 가고 만들잖아요. 30만 원이면 만들. 30만 원. 엔진 말고는 돈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3천만 원 주고 만든대. 그럼 슈팅을 얼마씩 치? 그러니까 글라이더 수준도 안 되는 거를 만들면서 3천만 원씩 이걸 때리면 3천만 대당 원. 최소한 3천만 원, 2천만 원 이상 해먹을 수 있거든. 이거 왠지 100대 뭐 3천만 원. 다누리 테크 뭐 이런 데서 그렇지. 만들 것 왠지 같아. 다누리에서 만들어서 납품. 다누리 텍 뭐 이런 거기는 데서 뭐 다 만들어요. 그냥 거기 뒤에 거기 막 이름만 법인이 600개가 넘게 있어. 뭐가 또 있을 줄 알아. 뭐든 다 할 수 있어. 다 간장게장도 만들 수 있어. 야, 이제 군사 비밀 하나 까주면 우리나라는 지금 KF-21 복자기에다가 전자전 장비 실어가지고 지금 우리 가오리 X1, 2를 장착을 하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폭격용 가오리 2대에 공대공 전투가 가는 가오리 3대를 달아갖고 한 대가 6대가 돼갖고 요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지금 유무인 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무인기들은 100%다 스텔스에다가 거기에다가 심지어 AI를 통해 가지고 자체 회피 기동에다가 자체적인 작전 수행 능력까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무인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첨단 도시에 80대 어르신이 왔어. 그 어르신은 이걸 처음 본 거지. 그래서 이 최첨단이에요. 다 됐어요. 라고 말을 해도 뭐가 돼? 내가 지금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다시 아날로그 시골에서 쓰던 것들 다 또 만들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과 같은 상황인 그래서 거죠. 이거를 반대 의견도 없이 7월까지 만들어서 배치를 시킨다는데 네. 아니 현장에 있는 부대는 이거 받아갖고 뭐 하죠? 심리전으로 쓴다잖아요. 근데 무인기를 실제적인 모양을 만들어서 이걸 심리전으로 쓴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참 골 때리는 짓이다.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리고 유엔 사령부한테 저번에 우리 그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욕 먹었잖아요. 그거 보냈다고. 와, 우리가 더 보냈어! 우리가 더 많이 보냈어! 이러면서 막 자랑하다가. 우리가 더 많이 보냈어. 유엔한테 욕 먹었잖아. 하지 마! 이랬잖아. 근데 이걸 100대를 더 만든다고? 그래서 쟤네들이 날려주면 이걸 한꺼번에 다 보내겠다는 거야. 네. 야, 그냥 일본처럼 종이 비행기를 던져, 종이 비행기를, 종이학을 보내든지. 종이하기 낫겠다. 차라리 종이학이 낫겠다. 그러지 마요. 300만 원짜리 종이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가? 네. 종이학을 뭘로 접으면 한 마리에 스텔스 종이학이 나오나? 다누리 종이학교 요런 데서 한 마리에 300만 원짜리 종이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 국방이 이렇게 모질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입니다, 수준. 네. 네.